올해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31일 일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빠른가요? 2024년도가 얼마 전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벌써 3월달이 끝났습니다. 3월달이 오늘로서 이렇게 또 끝나게 되면서 이제 내일은 이제 4월달에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데, 야,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직도 이 아르헨티나의 그 생각이 엊그저께 생각으로 이렇게 또 떠오르거든요. 제가 이 아르헨티나 이민을 갔었을 때가 이제 10살 때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갔었고, 그리고 거기서 한 5년 정도 살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16살쯤에 미국으로 이렇게 또 오게 됐는데, 그때를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바로 엊그저께 일어난 일 같은데,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나가지고, 야, 2024년도라니. 저는 요즘 들어가지고 매일같이 일기 같은 거 쓰지 않지만, 예전 같은 경우로 보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날짜를 적지 않습니까? 날짜를 적을 때 맨날 99, 2000, 2001 그런 거 적었다가 얼마 전에 체크 쓸 일이 있어가지고 체크를 쓰는데 04로 적는 거예요. 2024년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날짜에다가 04로 적는 거를 보고, 아, 내가 아직도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헷갈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UCLA를 이렇게 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UCLA를 다녀오면서 제가 UCLA를 편입을 했었을 때가 2004년도거든요. 이 UCLA를 2004년도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20년이 지난 거예요. 내가 UCLA에 들어간 게 20년 전이라고 하는 게 진짜 좀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또 빠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좀 가슴 한켠이 썰렁썰렁 하면서 좀 가슴 한켠이 이렇게 또 시리기도 하면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금방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괜히 또 울적한 그런 기분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보면은 이제 내일이 4월 1일이지 않습니까? 4월 1일을 맞이를 해가지고 여기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급여가 시간당 20달러로 미니멈 20달러로 올라간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패스트푸드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회사들이나 이런 오너들 있지 않습니까? 오너들이 엄청난 아우성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렇게 시간당 미니멈을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은 이거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고스란히 고객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지금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가장들이다. 이 가장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족을 부양을 해야 하는데 시간당 15불 50이었거든요. 15불 50으로는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절대 살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다 라고 하면서 최소한 20달러까지는 올려줘야지만 이 캘리포니아에서 미니멈이라도 생활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당성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미국 내에서도 시간당 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종업원들의 임금이 20달러라는 것은 이제 사상 처음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이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갈지 안 먹혀 들어갈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 패스트푸드점 시간당 20달러 미니멈, 둘 다 입장이 이해가 가기는 가거든요. 둘 다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제가 만약에 이 고용주라고 하면은, 이 스토어 오너라고 하면은, 야, 이 시간당 20달러를 주면서까지 사람을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직원이었다고 하면은, 아니,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시간당 15달러로 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로봇 같은 것도 키오스크나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들, 이 직원들을 좀 많이 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잘려가지고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잘 굴러갈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보면은 트럼프랑 예전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같이 일을 했었던 참모들 있지 않습니까? 참모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등을 계속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전에 트럼프가 이 대통령을 했었을 그 당시에 트럼프한테 어드바이저를 줬었던 이 조언을 줬었던 뭐 참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게 좀 이제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독재자를 할 그 뇌조차 없다. 그 머리조차 없다. 브레인조차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존 볼튼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이 내셔널 세큐리티 어드바이저로 이 참모로 이렇게 또 일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랑 일을 해보니까 트럼프 굉장히 멍청하더라. 트럼프는 지금 뭐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행동을 하려고 있는데 그 독재자처럼 행동을 할 그 두뇌조차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런 보좌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 했을 때 그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부통령도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절대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 뭐 참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일을 했었던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랑 일을 해본 결과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가 대통령을 했었을 그 당시에 같이 미국을 이렇게 굴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트럼프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자신이랑 일을 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적으로 돌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재능이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진짜 이 트럼프는 절대 이 대통령을 할 그런 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미국이 미 페더럴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뻔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공화당에서 이 스pen딩 빌을 통과를 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또 통과가 하원에서 이렇게 또 통과가 되게 되면서 그런데 이 공화당에서 보면은 이 공화당에서도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하는 이 트럼피들이 있는 반면에 이 정통이 공화당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국이 셧다운이 되면은 정말 나쁠 것이지 않습니까? 모두한테 이렇게 또 나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 존슨 이 하우스 스피커이지 않습니까? 이 하원 의원장이 주도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잘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하원 의원들 중에서도 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따르는 이 트럼피들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이거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그 당시에 셧다운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통과를 시켰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하우스 스피커 하원 의원장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원 의원장이 또 쫓겨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전 이 하원 의원장도 이 공화당에서 나왔다가 공화당에서 이렇게 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똑같았었거든요. 그때도 미 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공화당에 있는 이 트럼피들이 통과시키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통과 못 시킬 뻔했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되면서 미 정부가 셧다운에 안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피 의원들이 그 하원 의원장을 쫓겨내버렸거든요. 쫓겨내면서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화당에서 이 하원 의원장을 쫓겨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전부 다 도와준다고 하면은 하원 의원장이 안 쫓겨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공화당에서 지금 이렇게 또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통과시켜주면은 우리 민주당이 이 하원 의원장 잘 지켜주겠다
라고 한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볼티모어에서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 다리 무너진 것도 지원금을 이렇게 또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잘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 하원 의원장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이 하원 의원장, 이 공화당에서 뽑은 이 하원 의원장 또 쫓겨날지 한번 계속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 공화당을 보면은 공화당도 좀 답답한 게 이 트럼프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 공화당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쪼개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쪼개지는 것을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잡음이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면은 답이 당연히 잘 나올 텐데 그거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좀 답답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또 BBC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이 남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남미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 불법 이민자가 이 남미로 와가지고 이 남미에서 그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이렇게 또 통해가지고 난민 자격으로 이 미국으로 이 불법 이민을 이렇게 담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남미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불법 이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뉴스를 보면은 얼마 전에 이 멕시코 해안가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해안가에서 8명의 중국인 시체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7명은 여성이라고 하고요. 1명은 남성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이 불법 이민자들인 것 같다. 미국으로 이렇게 불법 이민을 하려고 멕시코로 온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참 중국의 비극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국 내에서도 살기가 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은 미국이랑 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 중국이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정부에서 좀 굉장히 억누르고 있나 봐요. 이 중국 사람들을 이렇게 또 억누르고 있으면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마음대로 이렇게 막 확확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미국으로 불법 이민을 이렇게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비극적인 일도 이제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보트를 타고 이렇게 뭐 하려고 했나 봐요. 보트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었나? 그러다가 보트가 전복이 되게 되면서 8명의 중국인 시체가 해안가에서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작년에 미국으로 넘어온 중국인 이 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37,0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몇 년 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수백 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수백 배가. 아 정말 중국 내에서도 문제고 중국 밖에서도 문제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균열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월스트리트 조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월스트리트 조널 이 기자가 이 러시아에 지금 감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금이 되어 있는 지가 지금 현재 1주년이 지났거든요. 1주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3월 29일인가에 작년에 이렇게 또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엊그저께 이렇게 또 1주년이 지나가게 되면서 이 월스트리트 조널 이 신문지 있지 않습니까? 신문지 1면에 기사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월스트리트 조널 이 기자가 잡힌 지 1년이 됐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원래는 기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 공간으로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네요. 일면지에 그렇게 커다랗게 빈 공간을 이렇게 또 뒀다고 하니까 월스트리트 조널에서 이 자신의 기자들을 얼마나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러시아에 1년 동안이나 이렇게 또 잡혀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구금 기간을 연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9번 정도가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연장을 해가지고 3개월 정도 더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러시아에서 얼마나 힘들지 상상도 가지가 않네요.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 측이랑 그리고 미국이랑 얘기가 나누고 있다고 하네요. 이 미국에서도 이 러시아 뭐 간접 혐의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감옥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랑 그리고 월스트리트 조널 기자랑 맞바꾸자라고 지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좀 안타까운 뉴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핸드폰에다가 이 AI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설치를 해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AI 서비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컨그레스, 네, 이 미 정부에서는 네, 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컨그레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네, 그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 AI를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또 금지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코파일럿 이 AI가 핸드폰에서 쓰이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정보 같은 것들을 이 AI가 캘 수도 있다. 네, 이 핸드폰 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핸드폰을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컨피덴셜한 그런 이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코파일럿 이 AI가 그 정보들을 모두 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AI한테 좀 경계를 둬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유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코파일럿 쓰는 것을 이제 금지를 시켰다고 하네요. 이 AI가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미 정부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 AI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 같은 것들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피델리티라고 해가지고 투자은행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 기업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X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 예전에는 이 트위터였던 이 X를 보면은 이 밸류가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한 뒤로부터 밸류가 한 73% 정도나 빠졌다 라고 이렇게 또 피델리티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피델리티가 가지고 있는 이 X에 대한 뭐 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분을 한 5.3% 정도인가 매각을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부터 트위터를 뭐 엄청나게 바꾸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라는 이름도 버리고 X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리고 이 트위터 로고도 바꿔버리고, 전부 다 뭐 X로 바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일론 머스크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트위터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그 브랜드 가치를 산 건데, 그런데 그 브랜드 가치를 다 버려버린다라는 게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엄청난 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또 다운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X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 수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당연히 굉장히 많은 기업을 하고 있지만 진짜 대단한 기업가이기는 기업가이지만, 그런데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한 것은 진짜 최악의 실수 중에 실수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음악에 대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욘세 있지 않습니까? 비욘세가 새로운 앨범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 무슨 앨범이냐면은 컨트리 음악 있지 않습니까? 컨트리 음악 앨범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앨범을 내놓자마자 지금 엄청난 돌풍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저는 뭐 컨트리 음악 같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듣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좋아하나 봐요. 아무래도 이 미국을 보면은 땅덩어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컨트리 음악이라는 게 시골 음악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중에 이런 뭐 중부에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 컨트리 사이드에 이렇게 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컨트리 음악을 또 그렇게 또 좋아해가지고 이 비욘세 음악 이렇게 또 나오자마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올해 들어가지고 최다 스트리밍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컨트리 음악을 듣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비욘세가 내놓은 거 말이죠. 야, 그런데 컨트리 음악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이 트로트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 트로트 같은 그런 이제 바람이 미국에서도 이 컨트리 음악으로 이렇게 또 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동안은 계속해가지고 뭐 힙합 음악이라든지 뭐 R&B라든지 뭐 요런 뭐 발라드 뭐 요런 것들이 계속 인기를 끌다가, 이제는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뭐 이런 컨트리 음악 같은 것들이 다시 떠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더 AP 뉴스를 보면은 페루 있지 않습니까? 페루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페루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페루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또 뽑히게 됐는데, 여성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이 페루에서 이렇게 또 나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여성 대통령에 대한 롤렉스 스캔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페루 여성 대통령이 뭐 텔레비 같은데 나오거나 뭐 계속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칠 때 계속해가지고 이 롤렉스 시계 있지 않습니까? 롤렉스 시계가 계속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나왔대요. 한 14
4개 정도가 바뀌면서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의혹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거 분명히 불법적으로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가지고 이 롤렉스 같은 거 지금 차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롤렉스 스캔들이 이렇게 또 터졌다고 하네요. 그러자마자 지금 이 대통령 자택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의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이 대통령 자택을 지금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 비리 같은 것들이 있나, 그리고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거 몇 개 있나, 뭐 불법적으로 얻은 그런 이제 뇌물 같은 거 있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을 보고 아주 그냥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페루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남미에서 있으면서 좀 잘 못 사는 나라로 이렇게 또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이렇게 공권력이 이렇게 또 청렴할 수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한다고요? 롤렉스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야 진짜 대박이지 않나. 페루 다시 왔습니다. 대박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페루 대통령이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죄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내가 이 국민들을 일을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국민들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여성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롤렉스 막 자랑하고 있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지금 이 페루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 LA 근처에 있는 뉴스도 한번 이렇게 또 보자고요. 여기 KTLA 뉴스를 보면은 아시다시피 어제 비가 엄청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까지 비가 막 엄청나게 내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LA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 오렌지 카운티랑 해가지고 해변가에 좀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제 경고가 이렇게 또 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LA에 있는 그 지면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그 수많은 좀 이제 나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뭐 더러운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쓸려 내려가게 되거든요. 쓸려 내려가게 되면서 다 바닷가로 갑니다. 다 바닷가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LA에 있는 이 해변가들이나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이 해변가들은 박테리아 수치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경고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시려고 하시면은 뭐 다음 주쯤이, 그런데 또 다음 주에도 비가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웬만하면은 바닷가 안 들어가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내에서 리타이어먼트,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한 뒤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또 가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은퇴 도시를 이렇게 또 봤다고 하는데, 이 은퇴 도시들 중에 이제 가장 비싼 도시, 가장 이제 부자 도시들은 어디인가 하고 이렇게 또 뽑아보니까 캘리포니아 도시들이 또 그렇게 또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은퇴 도시들 중에 이제 부자 도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또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1위가 렌초 팔로스 벌디스라고 합니다. 여기 또 팔로스 벌디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붙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부자들이 많은 은퇴 도시라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이 10위 안에 캘리포니아 도시가 이렇게 또 많이 있습니다. 6위에 라구나 비치. 여기 또 이 은퇴 도시, 부자 은퇴 도시로 이렇게 또 6위로 뽑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위로 월러 크릭이라고 해가지고 놀든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이 월러 크릭이라는 곳이 은퇴 부자 도시 9위로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고, 그리고 세리토스라고 해가지고 플러턴에서 또 굉장히 가까운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미국 내에서 10위로 부자 은퇴 도시로 이렇게 또 뽑혔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이 부자들이 가장 많은 그런 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또 로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파워볼 있지 않습니까? 파워볼이 지금 당첨 금액이 거의 1빌리언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거의 1빌리언 달러라고 한다고 합니다. 975 밀리언 달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9억 7,500만 달러,
9억 7,500만 달러. 네, 진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1조가 넘습니다.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파워볼이 이제 내일 이렇게 또 추첨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내일 이렇게 또 추첨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 파워볼 한 장, 네, 2달러짜리 한 장만 이렇게 또 사시는 거 추천을 해드려보고요. 네, 저도 오늘 나가가지고 파워볼 이제 한 장 정도 이렇게 또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수많은 은행들에서 요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은행들뿐만이 아니에요. 은행들이랑 그리고 이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업체들에서 이렇게 또 제휴를 해가지고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고 나중에 이렇게 뭐 인트레스트 조금 아니면은 뭐 거의 인트레스트 없이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또 돈을 내게 되면서 이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Buy Now, Pay Later. 네,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뭐 제품들을 받다가 혹해가지고 살까 말까 하다가 Buy Now, Pay Later 요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거기에다가 인트레스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낮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살만하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건들을 샀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지금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놓은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 Buy Now, Pay Later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게 수많은 물건들을 너무나 많이 사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요게 이제 미국의 함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 달에 이만큼 벌고 있으니까 이 정도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이 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먼트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또 벌고 있는데, 요것도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신의 생활에 맞게끔 생활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own. Missing someone.